2026년 겨울 파리 에펠탑 앞에서 김 대리는 바지에 실수할 뻔했습니다. 여행 3일차인데 이미 5번째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중이었거든요. 지하철역엔 화장실이 없고 카페는 음료를 사야 쓸 수 있고 겨우 찾은 공중 화장실은 1유로, 우리 돈 1,700원을 내야 했죠. 유럽 여행의 로망은 화려한 건축물도 맛있는 와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짜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독일 방송 MDR 조사 결과 응답자 80%가 도심 화장실 부족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죠. 복지와 낭만의 천국이라던 유럽, 1인당 GDP 5달러가 넘는 나라들이 즐비한데 왜 유독 화장실만큼은 이렇게 야박한 걸까요? 사실 유럽인들이 화장실 부족에 익숙한 데는 뿌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장실이었거든요. 집에 화장실이 없는 건 물론이고 공중화장실 같은 건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낮에도 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어땠을까요? 거리에 배설물들이 빗물과 섞여 강을 이루며 흘러내렸어요. 하이힐을 신어도 소용없었죠. 그래서 생겨난 직업이 있었습니다. 부인을 업어서 길을 건네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2층 창문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요강에 담긴 배설물을 그대로 거리로 투척하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머리 위에서 오물이 쏟아지는 건 예사였죠. 그래서 유행한 게 우산과 망토였습니다. 비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오물을 막고 더러워진 옷을 가리기 위해서였어요. 패션의 도시 파리가 사실은 오물의 도시였던 셈이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화장실이란 애초에 공공이 책임져야 할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대 문명은 화장실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전 이야기예요. 그리스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 유적지를 가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돌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볼일을 보면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배설물을 깨끗하게 씻어냈죠. 4000년 전 사람들이 이미 실내 화장실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상하수도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서 각 가정마다 수세식 화장실을 보급했거든요. 4세기 로마 시내에만 공중화장실이 무려 400개나 있었습니다. 지금 파리 전체보다 많은 숫자예요. 로마 시민들은 깨끗한 공중화장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볼일을 봤죠. 화장실이 사교의 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했던 화장실 문명이 왜 사라진 걸까요? 로마가 망하면서 함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4000년 전 기술이 19세기까지 되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퇴보였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를 지배하게 됐거든요. 교회는 육체의 욕구를 억제하라고 가르쳤어요. 금욕주의가 최고의 미덕이 된 겁니다. 로마 시대엔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가 정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목욕은 죄악이 됐고 씻지 않는 게 오히려 경건함의 증거가 됐습니다. 실제로 중세 성인들 중에는 평생 목욕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러울수록 신앙심이 깊다는 이상한 논리였죠. 이런 분위기에서 화장실 같은 위생시설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공들여 쌓아올린 상하수도 시스템은 방치됐고 공중화장실은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청결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었거든요. 유럽 전역에서 화장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악취와 질병이 채워나갔죠. 종교가 위생을 집어삼킨 순간이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목욕이 건강에 해롭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잘못된 의학 지식이 퍼져나갔거든요.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 모공이 열려서 병균이 들어온다는 황당한 이론이었죠. 그래서 평생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몸에서 지독한 악취가 났습니다. 이걸 가리려고 발달한 게 바로 향수 문화예요. 프랑스가 향수 강국이 된 건 낭만 때문이 아니라 악취 때문이었던 겁니다. 위생관념이 사라지자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14세기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병의 원인이 더러움에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목욕 문화가 사라지니 실내 화장실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배설물을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겁니다. 거리는 오물로 뒤덮였고 질병은 계속 퍼져나갔죠. 그런데도 사회적 인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청결보다 금욕이, 위생보다 신앙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유럽은 스스로 만든 오물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갔습니다. 16세기 초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도덕적 우월성을 경쟁하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더 경건한가를 보여주려는 싸움이었죠.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졌어요. 몸에 물이 닿는 것조차 꺼리게 된 겁니다. 씻지 않는 게 신앙의 증표가 됐거든요. 일반 가정집은 물론이고 왕궁에서도 화장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아시죠?
방이 700개가 넘고 5천 명이 살았던 그 화려한 궁전에 화장실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루이 14세를 포함한 왕족들도 요강의 볼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요강은 하인들이 창문으로 내던졌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궁전이 사실은 오물천지였던 겁니다. 귀족들이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 속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어요. 그래서 부채가 필수품이 됐죠. 냄새를 가리려고요. 이게 바로 유럽 화장실 역사의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산 증거였어요. 그런데 유료 화장실의 역사는 의외로 오래됐습니다. 서기 74년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당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잦은 전쟁과 콜로세움 건설로 국가 재정이 바닥난 겁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어디서 돈을 뽑아낼까 고민하다가 묘안을 떠올렸죠.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기로 한 거예요. 역사상 최초의 화장실 세금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벌금을 매겼습니다. 화장실 쓰려면 돈 내고 안 쓰고 거리에서 볼일 봐도 돈 내는 이중 과세 시스템이었죠. 당연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들이 항의했어요. 아버지, 냄새나는 화장실로 돈을 버시다니요. 그러자 황제는 동전 하나를 집어들고 이렇게 말했죠. 이 돈에서 냄새가 나느냐?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이 말은 지금도 유명한 격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럽 유료 화장실의 시작은 이렇게 2000년 전 황제의 한마디에서 비롯된 겁니다. 화장실을 뜻하는 영어 단어 토일렛의 유래도 흥미롭습니다. 과거 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급하게 볼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알로라고 외쳤거든요. 그러면 어디선가 망토를 두른 사람들이 큰 통을 들고 나타났어요. 이동식 유료 화장실 서비스였죠. 이 사람들은 통 앞에 망토를 둘러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줬습니다. 볼일을 보는 동안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가려주는 거예요. 이 망토를 프랑스어로 투알이라고 불렀거든요. 사람들은 이 서비스 자체를 투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망토 뒤에서 볼일을 본다는 의미였죠. 이 문화가 영국 해협을 건너가면서 발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투알이 토일렛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토일렛이라는 단어는 사실 프랑스 거리의 유료 이동식 화장실에서 시작된 겁니다. 파리 시민 김 대리가 1유로 내고 공중 화장실 쓸 때마다 이 긴 역사를 떠올린다면 조금은 위안이 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역사적 배경만이 화장실 부족의 이유는 아닙니다. 현대 유럽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크거든요.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을 가보면 200년, 300년 된 석조 건물들이 즐비해요. 골목은 좁고 복잡하죠.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문화재 보호 대상입니다.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엄격하게 규제하거든요.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설령 허가가 나온다 해도 문제는 비용이에요. 두꺼운 석조벽을 뚫고 배관을 설치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거든요. 여기에 유럽 특유의 물 문제도 있습니다. 유럽 물에는 석회 성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배수 파이프가 금방 막혀버리죠. 교체와 유지 보수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이런 유지비를 충당하려면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화장실 증서를 포기하거나요. 역사가 깊은 도시일수록 화장실이 부족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은 화장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화장실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생각하죠. 당연히 무료여야 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유럽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용자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 마담 삐삐라는 화장실 관리인이 있어요. 입구에서 돈을 받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죠. 이용자들은 오히려 안심하기도 합니다. 관리인이 있으니 깨끗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 같은 대도시에서는 민간 업체가 화장실을 비즈니스로 운영합니다. 비싼 요금을 받는 대신 호텔 수준의 청결함을 제공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공 화장실에서 파손 행위가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를 통째로 뜯어가고 세면대를 부수고 거울을 깨는 일이 빈번했어요. 공짜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료 사설 화장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돈을 내야 소중히 쓴다는 논리예요. 최근에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화장실 증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노숙자 문제예요. 유럽 대도시들의 노숙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공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거든요. 노숙자들이 화장실을 점거하고 위생을 해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일부 공중 화장실은 노숙자들의 임시 거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만들지 않으려는 겁니다. 여기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한몫합니다. 공중 화장실이 마약 투약 장소나 거래 장소가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인 건물주나 상가 주인들은 더 민감해요. 호의로 화장실을 개방했다가 그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까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화장실 인심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어요. 문을 열어줬다가 문제가 생기느니 아예 닫아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죠. 선의가 발목을 잡는 상황입니다. 결국 유럽의 화장실 부족 문제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세의 금욕주의부터 오래된 건축물, 문화적 인식 차이, 노숙자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여행객들은 며칠 불편하다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현지인들은 매일 이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높은 세금을 내면서도 말이죠.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이 GDP 5만 달러가 넘는 부유한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삶의 가장 원초적인 생리 현상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아이러니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결국은 의지의 문제거든요.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 말입니다. 유럽이 서비스의 사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화장실 문제는 그 상징적인 사례일 뿐이죠. 4000년 전 고대인들도 누렸던 깨끗한 실내 화장실을 21세기 유럽인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건 씁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